네, 안녕하세요. 포텐셜 TV 김건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도시는 바로 동탄인데요. 동탄의 집값이 심상치 않게 지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 한해서지만 그 원인은 아마 이전에 발표한 용인, 남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상 호재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만 해당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곳이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직주 근접성이 가까운 곳부터 아무래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특히 동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발전 호재들이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통망과 직주 근접성 거기에 따른 실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들이 높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2신도시로서 분당에 거듭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동탄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록 화성시에 위치해 있고 동탄면부터 시작해서 동탄읍 그리고 동탄동으로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동 단위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동을 넘어서서 동탄구라든가 시까지는 모르겠지만 동탄의 그런 행정구역이 격상됐을 때 그러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탄의 모습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발전의 속도나 과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탄 신도시가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인구 숫자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탄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2000년도 중반부터 인구 속도가 빠르게 늘면서 2008년도에는 10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6만 명, 그리고 지금은 39만 명, 거의 40만 명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과 20년 만에 굉장히 빨리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지역을 개발할 때, 다른 지역이 개발된다고 얘기가 나올 때는 이런 신도시의 발전 과정에 맞춰가지고 그 프로세스대로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좀 재미있게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구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신도시가 발전됐을 때 지역 자체가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동남부 기준으로 지역들을 봤을 때는 성남에 살던,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가 노후화되면서 그 다음에 내려간 곳이 수지 죽전 같은 새로운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더 노후화되니까 동탄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순으로 실제 거주 환경이 좋은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재력이나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아마 이 축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용인 지역까지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탄 신도시의 과정에서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은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탄을 지도로 보시면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 이 동탄이란 지도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약간 혹부리처럼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동탄은 거주 환경이나 그리고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화성시와는 좀 다른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당이라든가 그쪽 생활권과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 자체가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이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개발된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죠. 이 지하화가 됐을 때 실제 동탄 1과 2로 나눠져 있던 도시가 합쳐지면서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강 같은 걸로 막혀 있다가 이게 합쳐졌을 때 발전하는 속도가
기존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라든가 뭐 거래라든가 그리고 이동의 편의성들이 증가할수록 실제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지하가 됐을 때 이 주변, 그러니까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그 기존 도로들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섰을 때 이룰 수 있는 기대 효과 등은 아무래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동탄 신도시가 기존의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이게 직선화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실제 기흥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탄으로 내려갔을 때 평택까지 차량이 굉장히 하행선으로 굉장히 막히고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양재 쪽부터 진입했을 때 굉장히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탄 IC부터 인터체인지부터 사실 이제 교차 JCT까지는 지하화됐을 때 그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하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동탄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KTX라든가 GTX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SRT까지도 지금 동탄 신도시 그 동탄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의 그 장점이 더욱더 가능성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3월 기준으로 상행선은 지금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행선도 개통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동탄 신도시가 이제 하나하나씩 개발된다라는 거를 비춰봤을 때 기존의 다른 신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발전하는 도시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비교해 보면은 참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감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SRT GTX가 지금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동탄 인덕원선이 또 새롭게 신설되죠. 그 위로는 랜드마크 오피스라든가 뭐 편의시설, 공원, 백화점 등이 들어섰을 때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동탄 1과 2의 신도시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고 발전적으로 모습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동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반가울 법한데 사실 동탄이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사실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서울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기존에 살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기존의 그 가격으로 동탄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도 빨리 오른 만큼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뭐 30%까지 내려간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자리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호재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동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알아본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가격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 동탄이 가격 방어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은 동탄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하 구상이라든가 그리고 SRT, GTX 그런 라인들의 여러 가지 교통 호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동탄 테크노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10km 이내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 현대 트랜시스라든가 삼성전자 DSR 타워, ASML 사옥이라든가 한미약품 연구센터, 아마 여러분들 경부속도로를 내려가다 보시면 좀 삐까뻔쩍한 건물들도 보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동탄을 지지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반도체 장비 회사 있잖아요. 동탄의 반도체 장비 회사의 전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의 본사 혹은 지사들이 이 동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낙수 효과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겠죠. 소득 수준이 높아서 거주하는 분들이 집값이 지금같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사셨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집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전체 소득에서 부동산으로 나가는 비중이 낮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교육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지역처럼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일정 청약이 당첨돼 가지고 와서 멀리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그 외에 관련된 협력사들 그리고 테크노밸리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렴한 집값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용 비용 등이 높아지면서 실제 소비력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인구가 40만 명에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분당 인구만큼 동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넓은 부지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선순환 효과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다가 교통호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점과 동탄 신도시와의 그 트램이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망포와 반월과 오산 동탄까지 이어지는 연장선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GTX. GTX를 타면은 동탄에서 삼성까지 20분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거주한다면은 서울까지 20분 만에 간다. 이거는 사실 신림동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거랑 맞먹는 속도거든요. 지하철 2호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호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인덕원선, 그러니까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또 연결된다는 것을 봤을 때 인덕원 바로 위에는 과천이잖아요. 그랬을 때 동탄에서 그 서남부 쪽, 그러니까 이제 안양권, 중남부라고 할게요. 서울의 남쪽 안양권까지 거기서 지금 수원을 가로질러서 안양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과천까지 올라가는 그 노선이 새로 생긴다는 거니까 실제로 앞으로 파급 효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지금 호재도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이미 봉담에서 동탄 간의 고속도로는 완성되어 있는데 조만간 동탄부터 김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2 외곽 순환도로 아마 지금 수도권 제2도로로 명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2 수도권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아마 동탄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동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용인 남사읍에 생기는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기흥 반도체 그리고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이 L자형 반도체 밸리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바로 동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신도시가 개발될 때 아무것도 없는 논밭에서 그냥 20년 동안 땅만 파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도시가 개발될 때는 계획이 세워지고 부지를 다듬으면서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부터 분양이 되느냐는 아니고요. 실제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업무 시설들이 같이 먼저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아파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지정이 됐고 이제 아마 몇 년 안에 기초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올라섰을 때 거기에 따른 직주 근접성을 위한 배후 도시 그러니까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탄일 거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용인 반도체 벨트로 인해 가지고 생성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아마 첫 번째로 동탄이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딱 들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안정성, 가능성 그리고 사업 효과성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수요조사에 따른 아파트 물량 공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할 가능성보다는 일단 그 공장이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을 분양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동탄에 대한 가능성들이 여러 곳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발표한 용인 남사에 생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기흥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44만 평입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48만 평이고요. 그 넓다고 하는 평택 캠퍼스라고 얘기하는 평택 반도체 공장도 87만 평입니다. 지금 평택이 넓은 부지에서도 사람들이 고용 인력들이 대략 한 1만 2천 명 정도인데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운 215만 평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에는 이 지역 기준으로 해서 3배 가까운 반경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큰 가능성들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42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20년간 300조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20년 뒤에서 우리가 완성됐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국가 대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후 도시로서 그리고 인구 유입으로서 동탄의 가능성들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사읍의 전경인데요. 이미지만 보면 좀 반도체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넓은 평지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동탄과의 거리가 9km, 그러니까 10km가 안 됩니다. 아마 차로 가게 되면은 거의 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남사에 이렇게 개발됐을 때 가장 먼저 특혜와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동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동탄에 갖고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백화점, 공원, 아파트 거주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동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동탄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지금 동탄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용인 남사읍의 한숲시티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동탄 능동마을 이지더원 아파트고요. 실제로 이지더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동탄과 좀 가깝지만 동탄과 그 생활권을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거래는 4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6억 8천까지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호가 가장 최고가로는 6억 5천까지 나온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발표가 난 이후에 아마 이제 확인된 금액들이 바뀌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6억 5천까지 최고가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저가로 보면은 4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한 2억 정도 호가를 높여서 갭이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반등할 거란 기대감으로 호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동탄역에서 근접해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죠.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지만 실제로 거래가 13억까지 2021년도에 13억까지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8억까지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7억까지 내려간 것들을 심상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0일 기준으로 8억 8천에 실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호가가 최고가 호가로 12억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실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8억에서 12억 사이, 그러니까 10억 정도 선에서 실거래가 다음 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죠. 동탄역 시범더 더샵 센트럴시티인데요.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12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호가로는 17억 5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갭이 너무 크지만 거래가 뭐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탄역 근처 10억이야, 12억이야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동탄역에서 조금 같은 동탄권이지만 조금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는 곳들은 30평대, 9평 기준으로 6억대에 있는 실거래가 일어나는 곳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지역이 있으시다면은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동탄 1과 2 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5억에서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탄역의 가능성, 그러니까 동탄역과 정말 가까운 입지가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숲시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한 기분입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5단지를 기준으로 30평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벌써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자, 1개월 평균 4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아마 처음 발표하자마자 그때 거래 기준으로 금액을 살펴봤을 때는 3억 초반대, 3억 5천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월 3일, 4일, 11일 기준으로 3억대에 올라 있던 실거래가들은 다 취소됐습니다. 아마 위약금을 물었던가 아니면은 직접 거래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다음부터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이나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2일 실거래가 3억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 4월 1일자에 실거래가 4억 5천의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로는 5억 5천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용인 한숲시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호가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용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성과 동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 용인 쪽에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가격들을 살펴보고 하는 일들이 좀 일상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동탄 신도시와 용인 한숲시티, 용인 남사읍 또 한번 반도체를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질문들을 좀 남겨주시면은 그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